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같이 풀어보실 문제 신 HSK 3급의 쓰기 이 부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자를 하나씩 채워 넣을 건데요. 위에 이렇게 발음 힌트는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읽어보고요. 그때 한 글자씩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76번이네요. 中国人民币的单位是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국이죠. 人民币 하게 되면 인민폐, 우리 중국 화폐를 인민폐, 모든 인민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화폐라고 해서 인민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단어를 몰랐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인민폐의 이렇게 지금 이 뒤에 명사를 수식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폐의 단위 명사 이렇게 지금 꾸며줍니다. 지금 주어니까 두 줄 쓸게요. 자, 중국 인민폐의 단위는 시입니다. yuan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보통 이 언론 매체에서 위안화 중국 위안화 합니다. 왜 발음 위안이 됐어요? 이 한어병음을 영어식으로 좀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위안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중국 학습자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원어민 발음으로. 보다 yuan, 그쵸? yuan이라고 발음하고 글자는 어떻게 썼죠? 되게 간단한데. 그치, 이제 간단한데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슬픈 거지. 그쵸? 그럼 이렇게 쓰셔야겠죠. yuan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고 조금 허전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공원 할 때 원자예요. 그쵸? 공유안 할 때 그때 유안이거든요. 발음은 같죠. 발음은 같은데 공원이어가지고 이렇게 네모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쓰신 분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위안화 하는 그 위안은 원래 발음이 유안이면서 글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 읽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中国人民币的单位是元. 자,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家咖啡厅可以免费上网 되어 있네요. 자, 这家咖啡厅까지 먼저 한번 끊을게요. 자, 이 커피숍, 이 카페라고 할 때这家咖啡厅 썼어요. 지시대명사 양사. 그다음에 그 카페厅 커피숍 카페 명사 이렇게 꾸며줬죠. 이 커피숍은 뭐야? 可以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 수 있다. 免费 땡땡. 여러분 免费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동사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받지 않은 거예요. 비용을 면해주고 무료로 해주는 걸 우리가 免费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붙어서 무료로 이 동사 한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免费上网 하게 되면은 무료로 발음만 따지고 봤을 때 上网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上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인터넷 접속이 된다.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인터넷 접속하다라는 의미의 上网의 왕자는 인터넷, 넷이 뭐야, 넷. 그것이 이제 영어인데 여러분 넷 그물이야. 그쵸? 여기다 우리 그물 망자 써줘야 돼요. 얘가 이제 간제자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 글자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免费上网 무료로 인터넷 접속하다. 무료로 인터넷 하다라는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요? 왜요? 거기 또 자리도 이용하고 이렇게 인터넷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뭐라고 한다? 무료로 인터넷 한다. 免费上网免费上网 그게 가능하다. 可以免费上网可以免费上网 전체 문장 한번 쭉 읽어주세요. 这家咖啡厅可以免费上网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上网의 왕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78번입니다. 你别生气 이거 아는 거죠.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너 화내지 마 이런 말이죠. 你别生气 뒤엔 사실 볼 필요가 없지. 시험 볼 때 여기는 뭐하게 읽어요. 우리 시험 볼 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얼렁얼렁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글자만 잘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뭐 허전하지, 뭐 없지 이런 글자도 있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빠졌죠. 이렇게 쓰셔야죠. 그쵸? 너무 기쁜 나머지 하는 거 나왔어 이래가지고 막 없다 눈썹이 없다 하나 그쵸? 요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치 써주시면 되겠어요. 你别生气 화내지 마십시오. 뒤에도 한번 볼게요. 这不是解决问题的方法这不是 이것은 不是 아니다. 不是 뭐가 아니에요. 解决问题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你别生气这不是解决问题的方法这不是解决问题的方法 오늘은요 앞에만 봐도 문제 풀 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4급 가잖아요. 그러면 이 解决问题 표현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더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문제를 해결하다 解决问题解决问题 문제 해결하는 방법 解决问题的方法解决问题的方法 표현까지 알고 가시면 아유 복습할 땐 뒤에까지 다 봐야죠. 그쵸? 글자는 우리 이렇게 앞에 써줬고요.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저 단어부터 이제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쵸? 저건 찌단이라고 합니다. 이거 계란 달걀 우리 찌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주 이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단어 꼭 알아두시고 자, 계란이 어떻게 됐어요? 타다 포어러 뒤에 보니까 이 빈칸 무시하고 뒤를 읽으니까 타다 포어러 그가 이렇게 쳐가지고 푸어시켰어요 라는 표현을 했죠. 이 따 하게 되면 원래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이고요. 동사예요. 그쵸? 푸어도 품사는 동사예요. 그래서 부수다 깨다 깨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사수로 뒤에 또 이 동사가 붙어서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결과 보어거든요. 그래서 쳐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부서졌어. 그래서 깨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포를 깨졌다. 그렇죠? 네, 그가 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저 앞에 지금 찌단이 와 있으니까 계란이 그에 의해서 깨졌다. 라고 해서 중간에 피동문 만들어주는 빼이를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피동문에 들어가는 빼이자문에 빼이가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문장 분석을 하고 넣어주셔야지 저 성조 다 무시하고 베이징인가?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북쪽 이래가지고 막 베이징 이런 거 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의미가 너무 딴 데로 갔잖아요. 그쵸 여러분 마음 또 제가 알죠. 빼이 피동문인 건 알겠는데 몰라서 그냥 그거라도 써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빼이자 피동문에 빼이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 빼이자가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중국어 공부를 오래 해도 이 빼이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를 틀리게 썼느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조그만 전 부분. 선생님 저 썼어요. 잘했어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 앞에 부수까지는 잘하세요. 우리가 이제 옷 의자가 있는데 옷 의자가 바뀌어서 부수가 되면 이렇게 여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획순 이렇게 해서 쓰는데 여기까지 잘 써. 근데 이 옆에 거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요. 너무 과장했나? 이렇게 해서 여기 이 꺾는 부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옷 의자 쓰는 것처럼 획순 가시는 거야. 이거 점 먼저 해야지. 점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써봐요. 강사 지금 몇 분 쓰냐. 여러분들 얼른 써봐요. 그냥 혼자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허공에다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자 쓰는 연습 꼭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란은 그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부서졌어요. 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鸡蛋被他打破了. 鸡蛋被他打破了. 이렇게요. 그래요? 사실은요, 이거 구어체로 말하면 계란은 걔가 깼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중국어로 할 때 여기를 피동문으로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문장이 하나 붙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계란은 개가 깼어. 물론 선생님 쉼표를 여기다 세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찌단 다 폴로 이러면 되잖아요. 그 문장 두 개야. 그러면 비동문 왜 써?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빼이를 딱 넣으시면 계란은 개가 깼어요. 그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피동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찌단 빼이 다 폴러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쓰기 일부분 어순배열 문제로도 정말 자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장은 체크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80번 볼게요. 今天外面风很大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일, 오늘이죠.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가 막 틀리네. 今天 오늘 外面 밖에 风很大 바람이 다 바람은 센 건데 세다 따가 뭐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일한 맨 처음 생각난 그 따를 쓰세요. 그거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하실 때는요. 风很大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또 많이 올 때도요. 그때도 우리가 雨很大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뚜어 하면 좋잖아. 그렇죠? 근데 중국어에서 쓰는 형용사를 써줘야 돼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그때도 따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今天外面风很大 이 큰 대자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네요. 자, 요거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필수 암기 문장 11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几点了你怎么才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都几点了 그럼 여기서 또는요 모두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시가 됐니? 벌써 몇 시야? 라는 표현이에요. 야, 벌써 몇 시야? 약간 책망, 그렇죠? 약간 짜증 섞인 어투가 들어간 거예요. 뒤도 보세요. 你怎么才来? 너 왜 인제 오니? 여기서 이 怎么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怎么의 용법 자체가 방식을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베이징 대학 어떻게 가죠? 베이징 대학 怎么走? 이때는 이제 방식을 물어보는 怎么 어떻게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왜 어째서라는 의미로 你怎么才来? 너 왜 인제 오니? 이렇게 왜 어째서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왜 하면 뭐가 있죠? 그거 세 글자. 그렇지. 为什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你为什么才来 이러면 안 돼요? 뭐 문법상 틀리지는 않는데 약간 어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감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객관적인 이유나 원인을 정말 묻고 싶을 때는 为什么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은 왜 짠 걸까요? 막 이런 표현 쓴대 봐요. 그러면은 바닷물은 为什么 짤까요? 하면 돼요. 근데 너 왜 인제 오니?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어떤 짜증이 섞여 있는 그런 불만의 어투예요. 어째서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째서 그러냐라는 어투로 만들고 싶을 때는 怎么를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너 왜 숙제를 안 하니?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거면 为什么인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숙제 좀 해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라면은 怎么를 넣어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의부사 용법이 뭐예요? 늦었다라는 어감이지. 너 늦었다라는 느낌 여기서 주는 거예요? 너 어째서 인제서야 오니? 너 어째서 이제 오니?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알아두시고. 이 어감을 사실은 저도 이제 중국어 기초할 때 잘 몰라가지고 또 지디엘러 이랬는데 매우 담담하게 시엔짜이 빠디엔 빤 이렇게 대답하다가 중국인 선생님의 화를 더욱더 돋구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또 지디엘러 야, 몇 시냐? 대답을 시간을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번입니다. 妈妈给我买了一台电脑. 자, 그럼 여기서 给我买了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여기서 이 给가 동사로 쓸 때는 주다라는 뜻이죠. 근데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给가 전치사 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买了 사주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사주었어요. 무엇을? 이 다이 띠엔나오 이렇게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우리 이 컴퓨터 세는 양색에 다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妈妈给我买了一台电脑.
다시 할까요? 妈妈给我买了一台电脑 써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你喜欢看什么电视节目? 자, 시환은 다른 동사 앞에 쓰여서 이 동사를 좋아하다 의미로 쓸 수 있고 너는 무슨 TV 땡땡을 보기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뭐예요? 이 지에무라는 단어예요. 지에무가 뭐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TV 프로 이렇게 말하실 때면 电视节目, 电视节目 단어를 꼭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你喜欢看什么电视节目?你喜欢看什么电视节目? 단어 电视节目, 节目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14번 볼게요. 我们看几点的电影? 우리 몇 시 영화 볼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몇 시 영화라고 할 때 几点的电影 이렇게 해서 电影을 수식을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떴죠, 여러분. 자, 집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几点的电影, 몇 시에 영화를 볼까라고 물어봤죠? 이 几点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더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무슨 영화 볼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이 뭐야, 중국어로? 什么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학생들이 이런다. 我们看什么的电影 이렇게 하지 마시고 什么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我们看什么电影?我们看什么电影?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무슨 영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什么를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 몇 시 영화를 볼까 할 때는 几点电影 틀렸어? 几点的电影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ABCD 영화 있는데 어느 영화 볼까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영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哪个电影 해도 돼요. 我们看哪个电影 이렇게 哪个 이렇게 이제 쓰셔도 되는데 영화에 대한 또 우리가 양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양사 뿌를 써줍니다. 그래서 我们看哪部电影?我们看哪部电影? 이렇게도 문장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의 의문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몇 시 영화 볼까? 이건 뭐라고? 여기 있는 대로 我们看几点的电影?我们看几点的电影? 우리 무슨 영화 볼까? 이렇게 한다면 我们看什么电影?我们看什么电影? 우리 어느 영화 볼까? 이렇게 한다면 我们看哪部电影?我们看哪部电影? 이렇게 해서 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꼭 복습해 주시고요. 15번 볼게요. 我想去超市买些东西. 자, 我想去超市까지만 먼저 볼까요? 자, 나는 여기서 시향은 조동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다른 동사 앞에 붙어서 뭐뭐 하고 싶다? 去超市. 超市는 슈퍼마트를 우리가 차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고 싶다? 근데 뒤에 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연동문이네요. 나는 뭐 하고 싶다? 마트에 가서 슈퍼에 가서 买些东西 물건들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 시의 용법은 뭘까요? 원래는 이 시 앞에 买一些 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시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띠알이랑 같은 용법으로 부정양사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정은 긍정부정의 부정이 아니고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양사로 부정양사. 그래서 약간의 물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 한 개 사면 어떻게 해요? 이지엔 동시 하면 돼요. 이거 동시, 이지엔 동시. 근데 약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시의 동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물건을 사고 싶다면 한국식으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면 물건 좀 사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다? 我想去超市买些东西买些东西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중국어로 책 한 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치, 벌써 막 대답했지. 이건 잘 안단 말이에요. 一本书 하면 되죠. 一本书 이렇게 하시면 돼요. 一本书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책들 이루고 싶어요. 책들 뭐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갑자기 또 막 그래 사람은 들 하려면 먼 붙이면 되죠. 워먼, 니먼, 타먼 하면 되니까 슈먼 이렇게 책은
의인화하지 마. 이거는 지금 무슨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얘를 뭐를 붙이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슈먼이 아니고 이 앞에다가 이 시에를 붙이면 돼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이 시에를 붙이면 이게 책들이 돼요. 근데 많은 건 아니에요. 좀 소량이에요. 약간의 책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책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데 책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 很多书 하시면 되죠. 很多书 하시던지 아니면은 不少书 또의 반대말은 작을 소자 아니에요? 不少书 이렇게 하시던지 그쵸?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앞에 一本书, 一些书, 不少书 앞에 이제 동사가 붙어요. 방금처럼. 해서 책 한 권 산다, 뭐 약간의 책을 산다 이렇게 할 때 이 앞에다 책 한 권 산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또 2번슈 마이 하는 사람 있어. 동사 앞으로 빼지. 마이 2번슈 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책 좀 산다는요. 마이 一些书 하면 되죠. 근데 이때는 이 이가 생략이 된다고. 그래서 买些书 된단 말이에요. 과일 좀 산다, 买些水果. 책 좀 산다, 买些书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买本书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우리 구어체로서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买本书, 买些书 이렇게 쓸 수 있다. 买小书는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많다는 뜻이 없어지잖아요. 막 응용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용법은 부정양사로 이 뒤에 나온 명사를 소량의 복수 형태로 만들어준다. 약간의 물건들. 이 시의 똥시. 동사 붙어가지고 이가 생략된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他的儿子在北京读高中 이렇게 되어 있어요. 他的儿子,儿子는 아들을 가리키죠. 그의 아들은 在北京. 여러분 여기서 在는 그치. 여기서 在는 어디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개사가 되겠고 베이징에서 뒤에 동사 나왔잖아요. 读高中 이렇게 나왔어요. 高中 하게 되면 우리 학제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高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다닌다가 돼요. 读高中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다닌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잘 하시는데 读书 이러면 갑자기 해석을 못 하세요. 이렇게요. 他的儿子在北京读书 이러면은 그의 아들은 베이징에서 독서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 读书라는 단어 자체가 독서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공부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读书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알고 계시고 슈 자리에다가 구체적으로 그 학자 과정을 넣으셔도 돼요. 대학 다닌다 하고 싶어요? 读大学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 다 들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读大学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17번 볼게요. 你今年多大了? 너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뚜어 더하기 한 글자짜리 형용사 하게 되면은 중국어의 의문문 만드는 여러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도나 수량을 물어볼 때 뚜어 플러스 한 글자짜리 형용사. 근데 그 중에서 따를 쓰게 되면은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중국어로 나이가 많다, 적다라고 할 때 뚜어 샤오를 쓰는 게 아니고 따, 샤오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你今年多大了 하게 되면 나이를 물어본다. 나이 대답 15살이에요. 15岁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15살 됐어요 라는 의미로 어기조사를 넣어 붙인 거예요. 15 됐습니다. 15岁了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죠. 자, 18번째. 他家的小狗真可爱. 어디서 끊어야 돼요? 그의 집에 小狗 여기서 끊어야겠다. 그렇죠? 小狗는 강아지죠. 그의 집의 강아지는 真可爱 정말 귀엽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단순한 이거 부사고요. 可爱 형용사 수로문. 19번 볼게요. 我在火车站前面等了40分钟. 자, 나는 어디에서? 개사구 묶어줄까요? 我在火车站前面 기차역 앞에서 等了40分钟. 자, 40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어순이에요. 40분 기다렸다 이렇게 할 때 40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다렸다 수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보어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렸어요. 먼저 말하고 얼마나요? 40分钟 뒤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等了40分钟等了40分钟 이렇게 써주면 왜? 우리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할 때一会儿等 아니잖아요. 等一会儿等一会儿하자. 그一会儿도 시간의 양이란 말이에요. 뒤로 빠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법으로 익힌 다음에는 입으로 자꾸 연습하셔가지고 이 뒤로 시량 보어를 빼주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양으로 말할 때 우리가 분이라고 할 때 40分만 하시면 안 돼요. 40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계가 있잖아요. 그럼 1시 40분, 2시 40분, 3시 40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2点 40분, 2点 40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시간의 양으로서의 분이라고 말할 때는 40분종을 꼭 붙여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사발면에 물 부었잖아. 3분 기다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3분 기다려 하면 또 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먼저 그죠? 等 3분 틀려서 等 3分钟, 等 3分钟 이렇게요.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10분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분 어떻게 해요? 10분 아니고 10分钟. 길이로서의 분 말하고 싶을 때 뒤에 쫑을 꼭 붙여달라는 거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장이죠. 你打算毕业后做什么工作? 자, 打算 하게 되면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의미의 동사고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할 계획이죠? 이렇게 해서 문장의 통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毕业后做什么工作 무슨 일을 할 계획이죠? 이렇게 마지막 문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내용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많았죠. 복습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